이번에는 질문이 아까 8시쯤 왔네요. 오늘 오후에 있는 청강 수업을 듣고 웨이팅 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청강하고 집에 오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어버려서 그냥 평소 궁금했던 것 하나 질문드리고 전화는 내일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팀노바에서 수료를 하고 취업하는 취업자들의 연봉 현황이 공개가 되어 있고 청강에서도 직접 확인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고연봉으로 대우받고 입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사하신 분들이 이후에 경력이 쌓이면서 상승하는 연봉은 업계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이신가봐요. 회사별 또는 직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당연하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개발업계 전반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저는 지금 금융권 후선 업무 쪽?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쪽을 맡고 있어서 법적으로 회사 설립이 제약되는 업계라 바닥이 좁아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걸 대략은 알거든요. 개발업계는 이쪽보다는 훨씬 넓은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좀 망설였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금융 쪽에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각을 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분야인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예를 들면 그냥 그러니까 신입만 해도요, 연봉이 어떤 사람들은 1800,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착취당한 사람 1600 이렇게도 있는 거 알고 있고, 근데 많이 받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대기업 네이버 뭐 그런 데나 국내에서 그래도 좀 돈 좀 준다 하는 데는 5천 시작해서 뭐 인센티브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뭐 야근도 많다는 얘기도 있고 회사마다 케바케, 팀마다 케바케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친구들은 1800 여기서 시작해서 잘 나가는 친구는 5000에서 6000 사이까지. 옛날에 현대모비스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대략 그 이상으로 줬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팀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정도로 생각보다 대기업들 많이 줘요. LG도 글로벌 팀 쪽에 입사하면은 여기 학생 중에 LG 다니던 분들이 많아서 팀마다 다른데 뭐 시작 4천 가까이 하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정말 막 5, 6천 막 이렇게 시작하는 데도 있었어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답변하기 진짜 어렵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팀노바의 그러니까 팀노바의 경우를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를 알려드려야 되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은 한 2000 중반에서 2000 후반대, 그리고 걔 중에 인서울 전공자들 중에 그래도 나름 좀 성적 관리하고 이런 친구들이 대기업 가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도 개발자 포지션으로 가는 친구들은 또 거기서 또 나뉘어요. 근데 요즘 그래도 삼성이나 LG에서 경각심을 좀 느끼고 좀 뭐 코딩 대회도 열고 거기서 수상하는 애들 뽑는 그런 절차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간 사람 있었고, 그리고 보통은 근데 하청 아직도 많이 주죠. 우리가 이제 갤럭시 이런 거 써도 다 삼성에서 만든 게 아니고 내부의 소프트웨어는 그 밑에 하청이 다 있어요. 저도 그런 일 해본 적 있고, 실제로 그래요. 많이 그래요. 베가도 그렇고, 지금 베가는 사라졌죠. 근데 LG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 그 밑에 그러니까 받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 중소기업이 많고, 보통은 핵심 개발이나 좀 이걸 공개하기 힘든 기술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 그렇게 가는 케이스 제외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도 한 80%는 개발자들 중소기업 다닌다고 보고, 대기업 들어가는 소위 개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몇 안 되고요. 소수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개발 관리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청 관리, 개발자 관련된 거. 실제 개발 포지션을 가는 회사는 또 몇 개 정해져 있어서. 근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자체 개발을 할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는 연봉 상승폭이 높나? 근데 팀마다 진짜 달라요. 같은 회사라도. 대기업은 더 심해요. 뭐 어떤 데는 뭐 연마다 한 600, 700, 뭐 심한 데는 뭐 800까지도 오르는 경우도 봤는데, 그건 거의 없고, 한 대기업도 한 5, 600 사이에서 올려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연봉 한 5천 시작해서 억대 연봉 받으려면 10년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정말 그 회사에도 케바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라인 뭐 이런 아니면 카카오 이런 쪽 말씀을 좀 드리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예 상위 라인이 따로 있어요. 옛날에 뭐 넥슨 보면은 마비노기 이런 게임 만든 팀이 데브캐 스튜디오인가? 그래서 아예 거기서 나름 정예 부대를 이제 모아놓은 팀이었거든요, 옛날에. 뭐 그런 것처럼 그쪽에도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큰 대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에서 그런 팀에 속한 사람들은 뭐 연 1000씩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돈 되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런 포지션은 애초에 졸라 잘하죠.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고요.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 학교 다니기 전부터 해가지고 원래 열심히 했고, 원래 쭉 잘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연봉 상승폭이 엄청 높은데, 그게 아니면 중소기업, 그래서 보통 한 80% 정도가 있는 중소기업 얘기를 해드리자면, 중소기업은 보통 이제 4년대 졸업자들이 2000대 중반에서 한 3000 정도? 뭐 그 사이 가고, 뭐 전문대나 고졸은 보통 이제 1800에서 한 2000대 초반. 근데 4년제 나온 친구들도 보면 2200, 2300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어떻게 예측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통계 나온 걸로 보면 2000 한 중반대가 이제 4년제 가는 친구들 이제 평균 연봉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보통은 뭐 동결도 있고 막 별의별 거 다 봤는데, 근데 한 200이 평균 아닐까요? 근데 되게 옛날 한 5, 6년 전에 본 거라 200에서 2, 300 사이 아닐까요? 근데 뭐 우리 여기 팀노바 다니는 친구들, 현업 개발자 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한 친구는 3년차 개발자인데 한 300, 처음에 갔을 때 400 올려주고 그 다음 연차에는 100인가 올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연봉 협상 하기 나름인데 한 200선에서 업다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이제 팀노바 친구들은 보통 매년 한 400 이상? 그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400 정도? 근데 그것도 잘 한 거죠, 일반적인 중소기업 중에서.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맞추거나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예상하면은 보통 다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 쪽에 있으시면 그래도 학력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학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어떤 학력이 좋은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는 나름대로 머리가 되게 영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풀이 방법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연봉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거 말고도 알려주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랑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10년 안에 연봉 1억 만들기, 이런 1억 개발자 만들기, 이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모두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건데요. 걔 중에 분명 몇 명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팀노바가 평균 연봉이 3,000대 중반 정도잖아요. 그러면 3,000대 중반인데 만약에 진짜 한 3,500 정도 받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연봉이 1억이 되려면 분명히 이게 한 지금 1억과의 차이가 한 6,500만 원이죠. 그러면은 매년 650씩 올려야 돼. 틀렸다. 매년 연봉을 650씩 올려야 돼. 맞네. 네. 650씩 올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쓰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비현실적인 연봉일 수 있는데 저는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프리랜서였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사실 일반적인 루틴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평생 서민으로 살 확률이 높죠. 머리를 써야죠. 근데 머리 이전에 실력이에요. 일단 실력이 저는 8-90%고요 10%가 그냥 약간 MSG 뿌리는 그 어떤 소금,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좀 더 해주는 뭐 요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이 중요하고 그리고 패러다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팀노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사기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 뭐가 특별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어차피 되게 막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짜증나시면 지금 동영상 끄시고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늘 항상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잘 나오는 편이었고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정말 막 그 재밌어 해요. 또 열심히 하는 걸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연구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오는데 이렇게 팀노바가 의심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서 청강해 보시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그거 딱 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소득증명, 원천징수부 막 이런 것까지도 첨부해준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고맙게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속이기가 힘들고 회사명 다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어떤 제가 너무 어메이징한 결과들을 많이 만들면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그냥 똑똑하다고 인정하면 안 되나? 그리고 이거야, 맛집 사장이 우리가 솔직히 맛집 가서 왜 맛있는지를 증명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비결을 막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어도 별로 말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데, 맛은 딱 보면 맛있다, 여기 또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바로 인정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지금 근데 팀노바가 이제 3년차인데 1기는 졸업생들 중에 취업한 친구들이 한 3-4명 되나? 4-5명? 아니고 더 많구나. 한 10명 될걸요? 1기에서도.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보통 제가 뽑은 친구들을 제외하고 보통은 한 400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이거는 아주 단기간이고 한 650 정도의 갭을 메워야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400 수준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요? 지금 1년 이상 된 친구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0 수준에서 높인 것 같네요. 근데 그거 계속 유지하기 되게 힘들어요. 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뭐 심한 친구들은 막 600 올린 애도 있었고, 근데 그건 진짜 하기 나름이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머리를 제대로 써야 하죠. 아무튼 뭐 자꾸 말조심을 하게 되네요. 왜냐면은 학생들한테 알려줘야죠, 좋은 거는. 학생들 앞에서는 거침없어요. 욕도 많이 하고 천박해가지고 난 괜찮아요. 어차피 제 성격인데. 욕도 많이 하고 막 편하게 하니까 다 알려줘요. 저 이렇게 막 물어보면 막 가지고 막 숨기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고
뭐 어차피 더 새로운 좋은 노하우야 만들면 그만이죠. 다만 이제 그렇게 알려줬는데 너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된 줄 아는 친구들 보면 꼴보기 싫긴 하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패러다임조차 그 패러다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실리콘밸리가 이를 전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기존의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실리콘밸리는요, 아예 새로운 방식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만약에 아프리카에 전용선을 배포하기 위해서 기존 기술을 활용한다면 아프리카 그 큰 땅덩어리에 그 초원까지 인터넷 전용선을 땅으로 깔거나 뭐 전봇대를 세워서 깔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 버리니까 이 전선을 배포하는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애초에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더 뭐 저렴하고 가볍고 튼튼하고 사자가 공격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선을 만들기보다는, 그게 또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만들기보다는 그 위에 벌룬을 띄우고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보급을 한다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을 보급을 하는 걸 연구를 해요. 아예 발상의 전환이라고요. 그 얘기는 그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역량이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지금 팀노바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해오면서 그런 창의력이 더해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얼마가 오른다 이런 패러다임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 2단계에 오셔서 저 만나시면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다 풀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질문 하신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올라오시면 제가 연봉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와 그런 여러 가지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핵심은 90% 이상은 실력이다. 저는 95%는 실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5%가 도와주는 거지. 그냥 실력 좋은 사람들은요, 굳이 연봉 협상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높더라고요. 결국엔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서. 아무튼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개발업계 전반적으로는 한 200에서 300 사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대 중반 연봉 받는 분이 한 7년차 되시는 분도 많이 보고, 한 3, 4년차 된 거 많이 보고, 회사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케바케라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실력 타는 분야라서 더 심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못 벌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만 보는 분야가 이 편차가 진짜 심해요. 막 학력 보고 이런 분야, 학력도 보긴 보는데 그렇게까지 막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제 생각으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보면. 아무튼 이 정도면 답변 되셨는지, 안 되셨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할게요.